구독, 좋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이번 주에 영상을 제가 평일날 못 올렸는데 너무 바빴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부지런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냐면요. 제가 없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이요. 어떤 종목?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떤 종목을 공부하고 싶어서 뭘 봐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한 종목을 깊이 있게 파는 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그 YC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죠. 물론 지금 시외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떠가지고 지금 시외에서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YC라는 종목은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진짜 언제부터지? 뭐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되게 밑에서부터 말씀드려가지고 진짜 계속 세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었고, 근데 한참 세다고 했는데도 여기서 계속 횡보를 했어요, 얘가. 그죠? 그러다가 오늘 상한가가 나왔죠. 그러면 이런 종목,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딱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가 재료입니다. 재료. 두 번째가 차트. 캔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캔들이 더 정확할 수도 있는데.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거래량. 네 번째가 수급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항상 보고 있고요. 이 네 가지가 충족이 되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보통 선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재료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오늘 왜 올랐냐 하는 거예요. 왜 올랐냐. 그동안 이게 반도체, 이 삼성향 반도체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경향을 타고서 이제 계속해서 상승한 것도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 특징주가 바로 딱 떠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징주 치면 나오죠. YC가 반등하고 있다 하면서 어드밴티스트와 같이 상장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 보고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요 뉴스가 제가 봤을 때 이게 괜찮았거든요. 이거 잘하면은 상한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근데 보통 이런 뉴스가 났을 때 그냥 20% 이상은 가겠구나. 이런 것들은 대충 예상이 가는데 이 뉴스 무조건 상한가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뉴스 혹시 안 보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 뉴스가 되게 좋았고 여기 지금 HTS 창에는 안 떴네요. 자, 그래서 이 뉴스로 갔구나. 이게 어떤 재료였기 때문에 갔는지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요 뉴스가 나온 시간 10시 33분 반응이 있었죠. 이렇게 급등하는 반응이 있었죠. 10시 33분 이후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잠깐 눌려 있다가 쭉 올라가는 그런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온 시간에 이 분봉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재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네, 차트입니다. 차트. 자, 차트를 볼 때는 일단 일봉으로 봅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저희 예전부터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가지라고 했었고 말씀드렸었지만 어쨌든 이 박스권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박스권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박스권을 잠깐 살짝 어제 이탈을 시켰다가 그죠? 이탈을 시켰다가 오늘 갭상승을 살짝 하고 나서 바로 쭉 말아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왜 여기까지 하락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보통 이동평균선 같은 데서 우리가 한번 걸린단 말이에요. 하락을 하더라고. 여기 근데 이동평균선도 없는 자리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주로 뭘 보냐? 주봉. 주봉상으로 어디 걸리는 데가 있나? 근데 주봉상으로도 별로 안 걸려요. 그죠? 월봉상으로 걸리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특별히 이동평균선상으로 뭐 걸리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딱 그었을 때 과거에 이 부분에 뭐가 있었나? 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죠. 그죠? 과거에 있던 고점이랑 걸리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는 제가 봤을 때 막 특별히 막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자리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요 21선 있죠. 21선을 이탈시켜서 그냥
개미들을 떨구기 위해 겁을 준 그런 하락 구간이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1선을 보통 이탈했을 때 개미들이 겁먹고 던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21선 이탈하고 나서 이 정도 하락을 시켜놓은 다음에 바로 빠르게 21선까지 회복.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때 이탈해서 던졌던 사람들은 이 21선을 회복하는 순간에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겠죠. 그 21선을 뚫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12%. 이 정도죠. 12% 정도가 언제예요? 12%. 분봉상으로 항상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죠. 이 부분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전 그 21선을 뚫어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뚫어 올릴 때는 분봉상에서도 강력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는구나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분봉상으로 반드시 꼭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보는 게 습관이 들어서 항상 보는데, 제가 얼마 전에 1분봉 보는 방법 말씀드렸죠. 급등하는 종목들 1분봉상에서 매수를 할 때 어디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0분 선에서 반등하는 거를 많이 보라고 했는데, 이 YC가 오늘 상승할 때를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20분 선에서 반등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죠? 여기서만 샀었어도 오늘 YC는 진짜 먹을 구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10분선, 여기서는 10분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급등했죠. 그래서 이렇게 진심이가 얘기한 대로 10분선과 20분선에서 반등하는 경우들이 많구나. 그럼 다음에 살 때 이런 눌림목에서 한번 이런 종목들을 잡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거래량 봐야죠. 거래량. 자, 세 번째가 거래량이었죠. 자, 이제 캔들, 차트, 대략적으로 봤는데, 자, 앞전에 이런 상한가가 나올 때 이 거래량이 얼마였냐면, 4,800만 주가 거래량으로 터졌습니다. 그죠? 4,800만 주. 여기는 5,400만 주. 앞부분에서 거의 4,5천만 주가 계속 터졌어. 이제 얘네는 거래량만 터져주면 이렇게 18%, 17% 이렇게 계속해서 터져줬단 말이에요. 계속 안 터져주니까 얘가 하락을 했고,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게 상승을 하는 구간에 있었는데, 얘가 오늘 적어도 최소한 상한가 정도가 나오려면은 예전에 많이 터져줬던 한 4천만 주 정도는 나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3,900만 주가 터져줬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 부분 보면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이 부분들의 거래량을 보면 분봉상으로 봤을 때 1십, 100천, 10만, 30만 주 정도 된단 말이에요. 30만 주.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얘가 종가에 이렇게 많이 터졌었기 때문에 종가의 거래량이 유지만 된다면 3천만 주 이상은 터지겠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전에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분봉상으로도 보고, 일봉상으로 거래량이 터졌을 때도 비교를 해보면서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줄지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얼마 터지지 않았다는 이런 거래량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락할 때 거래량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외인이나 기관이 파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분봉상으로도 이렇게 터질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어때요? 감소하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시는 겁니다. 분봉상으로도. 시간대도 한번 보세요. 시간대를 보시면 장 시작해가지고 11시 반까지 계속 상승을 했죠. 근데 보통 10시 반까지가 상승을 제일 많이 하는 타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0시 반까지 이후로는요, 거래량이 잘 안 터져요. 왜냐면 사람들이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다가 2시 이후에 또 거래량이 많이 터지거든요. 저는 이제 거래량을 보는데, 거래 대금을 요새 많이 보죠. 저는 예전부터 이제 거래량으로 차트를 보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데, 이걸 거래 대금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몇 시 몇 분대에 이렇게 거래량이 또 많이 터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라고 한 게 뭐였죠?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 이 수급만 해도 봐야 될 게 진짜 많은데, 자, 수급을 딱 봤을 때, 자, 여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이제 보통 수급을 볼 때 많이 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 5월 28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외인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동안에 이제 수급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YC라는 종목은 외인과 기관 수급들이 굉장히 세게 들어온 종목이구나. 그리고 이 기관들의 수급 중에서도 이 지금 사모펀드의 수급들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또 수급에서. 자, 보세요. 요날 보세요. 5월 24일. 5월 24일에 외국인이 120만 주를 팔았습니다. 120만 주.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팔았고 그걸 누가 받았냐? 개인이 받았다니까요. 이 개인이 받았다는 거가 굉장히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럼 5월 24일 한번 보는 거예요. 5월 24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요 날이죠, 요 날. 요 날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120만 주를 개미들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후에 그럼 외인들이 이렇게 팔았는데, 물론 기관들이 일부 받아주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받아주지 않고 대부분 개미들한테 이날 물량을 넘겼으면 이때 이후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며칠 조정 나왔습니까? 이때 이후로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조정이 받고 나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들어왔죠. 그리고 5월 28일은 만주니까 큰 의미는 없고 5월 29일부터 5월 29일 언제입니까? 요때 이렇게 거래 대금이, 외국인들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날에 이제 수급이 중요한데, 이런 전체적인 이런 수급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왜 이때 이렇게 외인들이 많이 팔았지? 그럼 언제부터 또 다시 들어왔지? 자, 많이 팔았으면은 판만큼 다시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들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것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일부러 이탈을 시켰잖아요. 이탈을 시켰다가 개미들을 떨구고 올라간다는 거, 이런 것들도 다시 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수급에서 중요한 거, 저는 자주 보는 것들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이 YC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던 그런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 거고, 9시부터 프로그램이 팔기 시작했을 때 9시 30분까지는 큰 의미가 없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 분봉상에서 오늘 상승이 나왔을 때가 9시 4분부터입니다. 9시 4분부터 1분 봉상으로 3개의 장대가 나오면서 상승을 시작하기 시작했죠. 9시 4분 때에 어떤 프로그램 움직임이 있었는지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들어왔구나. 5분에도 이렇게 만주 이렇게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이 앞전에 이 상승은 프로그램이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는 계속 횡보잖아요. 횡보할 때는 어때요? 프로그램이 많이 팔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계속 이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그러니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그냥 주가를 조절하는 정도로 움직였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시작할 때 9시 30분, 31분 이럴 때 보는 거예요. 30분, 31분 30분부터 프로그램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죠? 결국에는 이날의 움직임은 프로그램이 만들었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움직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쭉 보는 겁니다. 쭉 보다 보면, 자, 또 이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죠. 11시 35분. 이럴 때 프로그램이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얘가 샀다 팔았다 많이 했었는데 11시 37분쯤에서 가장 많이 팔았었습니다. 11시 37분이 언제냐? 딱 여기네요. 그죠? 여기서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 이후에 횡보하면서 얘가 사기 시작하죠. 횡보할 때.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올리면서 팔아먹은 거예요. 올리면서 팔아먹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올라가면서 프로그램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쭉 올리다가 여기에서 이미 프로그램들은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한번 요 부분에서 이미 한번 다 팔아먹고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매집을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고 아직도 물량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무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종목을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한 종목을 분석하는데 진짜 1시간도 걸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종목에 물려 계시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어차피 전문가가 돼야 된다면 이렇게 재료, 차트, 거래량, 수급 매일매일 한번 내 종목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고 따라가시다 보면 물려 있더라도 그 물려 있는 기간이 공부의 기간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을 볼 때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란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